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예전보다 피로가 오래가고 살은 많이 먹지 않는데 배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데 몸은 계속 무거운 느낌 드시죠? 저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몸속 환경과 독소 축적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이런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받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물질들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는데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활기찬지, 왜 배만 유독 나오는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 처음 들으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몸의 신호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공감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힘든 증상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어머니 또래분들 혹은 오랫동안 피로에 시달리던 지인분들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가족 중 한 분이 계속 몸이 무겁고 내장 쪽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먹는 양은 줄였는데도 배가 나와 있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진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여러 곳에서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대요. 그런데 몸은 계속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몸속을 정리해주는 습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먹기만 하고 비워주는 시간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제안했어요. 하루 중 한 번 몸을 비워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다르다고, 몸이 가볍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도 조금씩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동안 그 능력을 쓸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감, 사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에너지 흐름을 막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세포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국내 건강환경 연구 자료를 보면 체내 노폐물 축적이 세포 대사를 둔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몸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배관이 막힌 집에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도 곳곳에 물이 안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만난 62세 김영수 님도 그랬어요. 잠을 8시간씩 자도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또 피곤하고 낮에도 계속 졸립고 저녁이 되면 쓰러질 것처럼 힘들다고요. 그런데 생활을 들여다보니 하루 종일 뭔가를 계속 먹고 계셨어요.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또 간식 먹고 저녁 먹고 또 야식까지 몸이 쉴 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보다는 낮이나 저녁 공복에 몸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라고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물만 충분히 드시면서 한 끼 정도는 가볍게 하시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과하게 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몸을 적응시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몇 주 후에 김영수 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달라졌다고,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개운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피로가 예전보다 오래 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 몸을 진짜 쉬게 해주는 시간이 있는지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독소를 감싸기 위해 지방을 만들기도 해요. 특히 배 주변에 지방이 쌓이는 건 단순히 칼로리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위험한 물질들을 격리시키려는 방어 작용일 수 있어요. 해외 환경의학 자료를 보면 독성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의 경우 지방 축적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속에도 미세하게나마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몸은 이런 걸 어디 저장해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지방으로 둘러싸서 보관하는 거예요. 58세 이정희님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어요. 체중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데 배만 계속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옷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허리둘레만 자꾸 늘어나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요. 운동도 하시고 식사량도 줄이셨는데 배는 그대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일단 몸속 환경을 먼저 정리해주는 게 우선이라고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속에 쌓인 독소를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굶는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라고 강조했어요. 몸이 위기를 느끼면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대신 규칙적으로 몸을 비워주는 시간을 만들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 위주로 드시라고 권했어요. 그렇게 2달쯤 지나니까 배가 눈에 띄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체중계 숫자는 크게 안 변했는데 배둘레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살보다 배가 더 먼저 늘어난 느낌 드시나요? 그렇다면 다이어트보다 해독이 먼저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혈액순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손발이 차고 머리가 멍해져요.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혈액은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국내 순환건강연구에서도 혈액 환경과 만성 피로의 연관성이 보고되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을 지나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 당연히 말단까지 영양이나 산소가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머리도 맑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65세 박진수님은 손발 냉증이 정말 심하셨어요.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할 정도였고 손도 항상 차가워서 악수하기가 민망하다고 하셨거든요. 혈액순환제도 드시고 온열기구도 써보셨는데 그때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분께는 몸속을 맑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특히 식사 시간을 분리해서 소화에 부담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피하시고 공복일 때 깨끗한 물이나 자연 상태의 음식으로 몸을 정리해 주시라고요. 그랬더니 1달쯤 지나면서 손발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손발이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나요? 그럼 혈액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는 관절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무조건 닳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절 주변의 염증 환경이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염증 환경과 관절 통증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몸속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으면 관절도 붓고 아프고 뻣뻣해지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굳어 있거나 날씨가 바뀔 때 유독 심해지는 분들은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해요. 70세 최경수님은 계단 오르내릴 때 특히 힘들어 하셨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내려갈 때는 더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양제도 드시고 운동도 하려고 하시는데 통증 때문에 제대로 못 하신다고요. 그분께는 일단 몸속 환경을 정리하는 습관과 함께 무리 없는 움직임을 병행하시라고 했습니다. 통증을 참으면서 움직이는 건 절대 좋지 않거든요. 대신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라고 했습니다. 몇 달 후에 만났을 때 최경수님이 계단을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리시더라고요.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다고 이제는 산책도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관절이 날씨보다 몸 상태에 더 영향을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염증 관리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은 우리 몸속 정화 작업의 중심이에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독소를 걸러내고 분해하고 배출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 지치면 온몸이 다 힘들어져요. 국내 간 기능 연구에서는 혈액 환경 개선이 전반적인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간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깨끗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하고 간도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면서 간을 계속 일만 시키고 있어요. 60세 정미라 님은 오후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아침은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눈이 감기고 오후 3시쯤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피곤하다고요. 커피를 마셔도 그때뿐이고 금방 또 졸립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공복 시간을 활용해 간 부담을 줄여주라고 권했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최대한 간이 쉴 수 있도록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희석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의사항도 알려드렸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정미라 님이 오후 피로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고 저녁까지 활력이 유지된다고 하셨어요. 오후만 되면 유독 기운이 빠지시나요? 그렇다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몸속에서 독소가 만들어내는 5가지 진짜 문제들이었습니다. 피로, 내장지방, 혈액순환, 관절 불편, 간의 피로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몸속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억지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방해되는 걸 빼주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20년, 30년 동안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려고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바꿔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실천법은 하루 중 한 번만 몸을 비워주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되 그 사이사이에 간식을 계속 먹는 습관은 내려놓으시는 거죠. 최소한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해보세요. 처음에는 배고프고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하루에 나만을 위한 시간 있으신가요? 그 시간을 몸을 쉬게 하는데 써보세요. 두 번째는 음식을 선택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이 흡수율도 높고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도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보다는 그냥 씹어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채소도 마찬가지고요. 가공 과정을 거칠수록 몸이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공된 형태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양제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음식을 먹어야 몸이 제대로 반응합니다. 단순한 형태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재료가 뭔지 알 수 있는 음식,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의 음식을 드시는 거죠. 요즘 음식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돌아가 보세요. 세 번째 실천법은 속도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면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면 중단하기 쉬워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게 결국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에요. 효과를 서두르면 중단하기 쉽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일주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바라지 마시고 한 달, 두 달, 석 달을 보세요. 양은 천천히 늘리고 몸 반응을 살피면서 가시는 겁니다. 오늘 괜찮다고 내일 갑자기 2배로 늘리면 몸이 놀라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급하게 시도하진 않으셨나요? 이번에는 천천히 가보세요. 네 번째는 물의 중요성입니다. 몸속을 씻어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커피나 차는 물이 아니에요. 순수한 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마시는 게 흡수율도 좋고 몸에도 부담이 적거든요. 물을 마실 때는 식사 중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액을 희석시킬 수 있거든요.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지나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예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독소 배출이 활발해져요.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호흡을 깊게 하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걷다 보면 몸속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공급됩니다. 이게 독소를 태우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무리해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 작업을 합니다. 특히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해요.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가능하면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스마트폰은 침대에 가져가지 마시고요. 파란빛이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거든요. 방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래야 간이 소화가 아니라 해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되면 몸속 환경을 해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푸는 방법은 배울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명상 기법을 배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8번째, 마지막 실천법은 일기를 쓰는 거예요. 건강일기라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뭘 먹었는지, 몸 상태는 어땠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이걸 한 달만 해보시면 패턴이 보여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불편했는지, 어떤 날 컨디션이 좋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다 보면 내 몸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좋은 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복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몸속 환경을 바꾸는 8가지 실천법이었습니다. 공복 시간 만들기, 자연 음식 선택하기, 천천히 지속하기, 물 충분히 마시기, 매일 걷기, 일찍 자기, 스트레스 풀기, 기록하기.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익숙해지면 하나씩 더 추가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몸이 힘든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몸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는지가 지금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피로는 참고 버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당연히 피곤한 거고 그냥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지방은 무조건 줄여야 하는 거라고 믿으세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증상만 가리면 된다는 생각도 많으세요. 아프면 진통제 먹고 피곤하면 카페인 먹고 그렇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전혀 다릅니다. 몸속 환경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깨끗한 혈액이 흐르게 만들고 세포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몸의 치유력이 발휘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피로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통이 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저녁이면 기진맥진해요. 배는 계속 나오고 옷은 점점 커지고 몸은 무거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은 차갑고 머리는 멍하고 집중력은 떨어져요. 관절은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기가 두렵고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간은 지쳐서 오후만 되면 쓰러질 것 같고 얼굴은 누렇고 눈밑은 검어져요. 이런 상태가 몇 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 대사질환, 순환기 문제, 관절질환, 간 기능 저하까지.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몸은 이미 많이 상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몸이 가벼워져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상쾌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아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어나기 싫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몸이 회복됐으니까요. 하루 컨디션이 안정됩니다. 오전에 좋았다가 오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르게 유지돼요. 일을 해도 덜 지치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배도 들어가요. 체중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의 라인이에요. 배가 들어가니까 옷맵시가 살고 거울 보는 게 즐겁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손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맑고 집중이 잘 돼요.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움직이는 게 편하고 산책이 즐거워집니다. 간이 회복되니까 피부가 맑아지고 눈빛이 살아나고 오후에도 활력이 넘쳐요. 이게 바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되찾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딱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이걸 해보세요. 하루 중 공복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간식을 끊으세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만 드시고요. 처음에는 배고프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오히려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피로가 줄고 배가 들어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습관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 중 언제 공복을 유지하면 좋은지,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두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로인가요? 배인가요? 손발 냉증인가요? 관절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